네, 출연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AI에 대해서 방송을 좀 했더니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몇 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수시로 강조를 했죠. 재미삼아 해보는 거라고. 여기다 이게 맹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아직 이제 챗 GPT라든가 AI가 자기가 학습이 된 내용, 그러니까 충분히 이 정보가 풍부한 내용들은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지만 그 정보가 미약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정보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는 척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짓말을 해서 둘러댄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해서 둘러내는 것조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드, 구글 바드도 요 위에 이렇게 보면 실험 버전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험 버전. 그리고 챗 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단계에서 본다면은 지금 초반이에요. 초기 단계.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무서운 속도로 학습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이 정보가 풍부하고 질문이 다양하게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질문에 의한 데이터를 전부 다 축적을 합니다. 아마 그 조직 배양에 대한 것도 축적을 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 AI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는 있다. 그러나 맹종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활용할 가치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보가 충분한 거. 근데 우리가 검색하는데 귀찮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이 챗 GPT나 구글 바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그 조직 배양이라고 이제 그 천종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직 배양이라고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은 잘못된 어떤 대답을 도출해낼 수 있지만 그 앞에 있었던 그 뭐 구형성 인상이라든가 6월달 출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거는 정확한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인간의 주관이 개입된 거 아닐까요? 향후에 발전돼서 정확한 정보를 주더라도 자기 생각과 반하면 그것은 틀린 답이다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예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간프 K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견이 또 이렇게 어떤 거는 의견이 반반 나눌 때도 그렇고 남의 의견이 틀렸다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는 그조차도 주관이 개입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자기 주관을 배제해 놓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분석해 나가면은 좀 더 이 AI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유효한 그 접근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댓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여전히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의견이 옳더라고요. 잘못된 대답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추상적인 답변, 인문학적인 답변, 철학이 좀 가미된 답변, 그리고 말하기가 인간으로서도 애매한 답변,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좀 더 정확한 답변들을 검색해 보니까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AI를 활용한, 제가 여기 이제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재미가 들려서 맹신하지 않더라도 저는 참고는 하려고 합니다. 유효하게 활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이 AI를 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도 방송하는 횟수가 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덧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바드에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짧게 영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난석만 심는 게 좋다, 또는 바크로 심는 게 좋다, 아니면 난석과 바크를 혼합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그럼 난석과 바크를 어느 정도로 혼합하는 게 좋은가? 뭐 난석으로 심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바크로 심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뭐 이런 거 갖고도 아직까지도 에라인 사이에 논란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근데 이제 제가 키워보니까 바크로 심는 분들 있잖아요. 저처럼 이제 바크를 섞어 쓰거나 아니면 바크로 심는 분들, 바크가 빨리 말라요. 네, 빨리 말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뭐 데이터고 필요 없어요. 빨리 말라서 난석 물 한 번 줄 때 바크가 섞여져 있던 바크로 심던 물을 2번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난석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모든 그 난다이의 난들이 똑같은 식재로 심어져 있으면 한 번에 물 관리가 가능한데 저처럼 난석으로 심은 것들도 있고 바크로 심은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분리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었고 바크로 심은 것들은 한 곳에다 이렇게 몰아넣고 물을 줄 필요가 있어요. 군데군데 막 섞어 놓으면 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2번 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바크로 심은 것을 난석으로 심은 것과 같이 관리하면서 물 주기를 동일시하면은 여기 이제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잎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난석하고 이렇게 섞어서 심으면 이 속 안에 바크가 좀 빨리 마르더라도 난석이 그걸 좀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섞어서 쓰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팁을 드리면서 오늘도 구글 바드에다가 이 바크와 난석에 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석으로 심는 것과 바크로 심는 것 중 어느 것이 한국 출란 배양에 좋을까? 아주 뭐 질문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냥 출란하면 또 이상한 답변 나올까봐 그냥 한국 출란 정확하게 했습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문구를 정했어요. 그냥 컴퓨터에 검색하듯이 문구를 정한 게 아닙니다. 이 지능이 있다. 인공이지만 지능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이 대답이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쓸데없는, 이게 바크가 아직까지, 여기 실험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실험 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답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 바드가, 인공지능이, 그거 아직까지 뭐 쓸데없는 답변하고 틀립니다. 이거 검색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치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 읽어드리면서 오늘, 출란교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출란을 심는데 가장 좋은 배양토는 난석과 바크입니다. 둘 다 좋다는 거예요. 난석은 화산암을 깨서 만든 배양토로 통기성이 좋고 수분을 잘 유지합니다. 바크는 나무 껍질을 깨서 만든 배양토로 난석보다 통기성이 좋지만 수분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출란교실에서 지금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조작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이 집에서 검색해 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란교실이 얼마나 이 AI를 활용하지 않고 했는데도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통기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국 출란은 통기성이 좋고 수분을 잘 유지하는 배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통기성이 바크에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따라서 난석과 바크를 혼합하여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뭐 진짜 이게 출란교실을 자랑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난석과 바크의 비율은 7:3 정도가 적당합니다. 난석이 7, 바크가 3. 그러니까 바크가 조금 섞여 있으면 이 통기성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질 비료를 머금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리고 난석이 7이니까 난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취득을 하는 거예요. 난석과 바크를 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거고요. 한국 출란은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타고 햇빛이 너무 약하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지금 내 출란은 왜 꽃이 안 피냐 걱정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 보세요. 혹시 이게 정확한 지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햇빛이 하루에 6시간 이상 비치는 곳에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출란은 물을 자주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출란교실하고 약간 의견이 반대있죠. 저는 물을 자주 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이건
또 출락교실하고 똑같아요. 제가 화장터가 마르면 무조건 물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화장터가 말랐는데도 물을 안 준다? 그건 빼짝 말리는 거죠. 그건 안 된다. 이게 출락교실 얘기하고 사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흙이 마르면 물을 주고 흙이 젖어 있으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야, 이게 정말 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는 것이 좋지요. 왜냐? 난초 세력이 확 불어나고 잘 자라고 비료를 자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러나 병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들 병 때문에 매년 고생하고 비싼 난 샀는데 죽이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차라리 건조하게 좀 키워보세요. 물을 좀 적게 주세요. 화장토가 빼짝 마를 때까지는 주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물을 주지 않습니다. 흙이 젖어 있으면.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물을 많이 주면 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얘기예요, 지금. 물을 너무 적게 주면 잎이 시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이 사이에서 에라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이런 단점도 버리고 저런 단점도 버린 중간 단계를 여러분이 캐치해내는 것이 배양의 기술이고, 그 캐치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난실의 영향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난을 배양하는 데는 왕도가 없다.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난을 뭐 이렇게 키우세요, 저렇게 키우세요 하는데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다. 왜냐? 그건 자기 난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환경에서. 제 난실의 환경에서는 아무도 적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한국 슐라는 1년에 한 번 물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분을 갈아주는 거겠죠? 여기 아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정도 분을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또 자주 갈아주라고 하네요. 분을 갈 때는 뿌리를 잘 살펴보고 썩은 뿌리는 잘라냅니다. 분을 갈고 나면 화분에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뿌리가 잘 잡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 출라의 꽃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키우는 난초입니다. 한국 출라를 잘 키우려면 햇빛, 물, 배양토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캐치해야 될 것은 바크도 좋고 난석도 좋고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출란교실에서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섞어 쓰면 된다. 섞어 쓰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물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난석하고 바크를 7대3 정도로, 저는 5대5로 대충 합니다만 눈대중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대3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대충 이래도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난석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유량, 그리고 바크가 함유하고 있는 비료의 함유량, 그리고 통기성, 제공, 이런 것들이 같이 장점을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바드에서 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랑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